있었습니다만 오늘 정세균 현 의장님하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일정상 참석을 못하시고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언제나 스승이 되시고 계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부겸 의원한테는 내가 빚이 있는 사람인데 김부겸 의원이 꼭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정치판에서 또 우리 언론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판권은 원래 판권은 미국 슈레진저한테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 언론, 한국 정치판에서 판권은 이 김원기가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비롯한 개헌에 앞장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제 개혁 없이는 한국의 정치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맨 처음에 한 것이 2001년 3월 15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민주당 총재까지를 겸하고 계시는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개혁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대통령의 지나친 이 권력 집중을 개혁하는 그 개혁이 없이는 딴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문들이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모시고 모든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치 복귀해서 당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등 주로 비교적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들과 같이 제가 통출하고 여기 김부겸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김성식 원혜영보다 다 계십니다. 그것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과 이렇게 이 반기라고 할까 부딪혔던 그런 전력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재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하던 사람이 이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된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다시 김대중 대통령한테 치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오해하고 자기들 이 대통령이 마땅치 않은 언론들이 그것을 상당히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때나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때 할 것 없이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한 모임이 개헌 모임입니다. 딴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제가 이 개헌을 내가 정치를 은퇴한 다음에도 국민 속에서 개헌에 대한 인식을 이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이 소위 정치 원로라고 할까 하는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 중에서 절대수의 많은 분들이 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없이는 정치적인 병폐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소신으로 이렇게 뭉쳐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거기에 좀 보람도 느끼고 또 찬성하고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는 시민사회가 일반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사회까지도 또 학계도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개헌을 해야 됩니다. 특히 권력 대통령 집중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탄핵 정부 참 촛불 시위가 가져온 이 탄핵 정국을 앞두고 또 대통령 선거를 올해 후가 아니고 가까운 시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100%인 이 상황에서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꼭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 개헌이 급하기는 하고 또 어떤 이 참 정치적인 절충에 따라서는 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참 중요한 부분을 해서 그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것이 합의가 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인내력을 가지고 이 최대의 그 다수를 확보해서 무리 없이 정치권에 큰 무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헌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개헌을 신속하게 해야지 그 모든 주장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주장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저는 그 전에 주로 대통령 권력의 집중이나 이러한 권력 문제, 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이 문제에 주로 이제 제가 집중해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촛불 시위를 지켜보면서 이제 개헌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그런 발상 가지고 1차적인 개혁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개혁을 또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촛불 시위가 이렇게 도도한 시대적인 큰 흐름이 된 것은 비단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양극화 현상, 불평등, 또 부의 대물림, 정의의 실종, 이러한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들, 이것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이 큰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헌법 개헌의 문제도 이 촛불 민심, 우리 이 국민들의 그러한 큰 흐름, 여기에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은 통하지 않게 됐다고는 이런 생각을 절실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촛불 민심의 큰 흐름,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해달라고는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합의 도출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한 분들이 죄송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 이전의 개헌을 완성해가지고 그 헌법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 또 각 정당들이 이 헌법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주장,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후보들도 그리고 그 자기 주견을 발표한 그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당내 선거가 되었든 또는 본선거가 되었든 국민들이 그 사람의 그 지도자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투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당과 당 그리고 정치권이 그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지라도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또 그것을 뒤로 미루고 권력을 그대로 누리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 내가 당선될 때는 당선 직후부터 적어도 그 전반기에 내가 발표했던 그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을 같이 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 개헌의 문제를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지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 현실적인 자기중심의 정치 이해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조심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개헌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개헌운동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이 시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두 분 더 모시고요.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